지난달 8일 문 대통령의 첫 대일 메시지는 정치적 목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문 대통령의 목소리는 점차 단호해졌고 일본이 끝내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문 대통령의 극일 메시지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수진 장군과 함께 불과 12최고위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만큼이나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이 발언의 세기가 점차 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의원님들하고 함께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여권. 하지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최근에는 대일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반드시 국리적으로 해결을 해서 함께하는 이웃나라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않고 최대한 진실하고 성의 있게 일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이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일 감정을 계속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국론 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당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비상한 시기에 친일 행각을 한다며 역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여당의 친일파 딱지 붙이기라면서 반격한 건데요.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하지만 날선 대여 공세가 자칫 친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어느 정도 낮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되 기업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딜레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광복절 대국민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신을 차리라며 비상한 조치를 경고하고 장외투쟁까지 시사했는데요.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장외투쟁이 여당의 역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선 장외투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대일 메시지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는 사이 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다른 이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집안 싸움이 보다 큰 이슈였고 평화당은 분당이라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탈당의 명분은 없습니다. 명분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사욕의 정치입니다. 이 대일 해법이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자 정의당의 목소리도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위해 여당이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정의당은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안일 국면에 편승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는 재계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정부가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 정치권의 대일해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여야 5당이 내놓는 처방전의 내용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일본을 알고 진정으로 극복하는 그 길의 길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치 공학적 구도에서 대일해법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